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더욱 가속화될 성장이 돋보인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리포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최근 주식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뉴스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여러 뉴스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끝모를 셀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세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70조에 가까운 금액을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우려 소식, 또 글로벌 경기 침체 경계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한 것까지 여러 가지 위험 선호 심리들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조는 앞으로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 중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면 한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최근 2년 반 동안 70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확인되는 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수요 감소 또한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까지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급등분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이 7월에 발표될 물가지수 등 주요 이벤트들이 산재한 만큼 채권 금리가 한동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긴축 인상 속도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바 환율이 1,300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달리 일본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엔화 약세가 또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금일 테마별 시세를 보시면 사료라든지 푸드 관련 쪽만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과 KC피드가 주도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도시가스, 자동차 대표주가 여전히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K뉴질리스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주 증권사들의 주간 추천 종목을 보시면 LG엔솔 상장에 따른 첨단 소재 부문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소식으로 LG화학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기아와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크래프톤과 같은 기업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중에 2차전지 2분기 매출액 전망치 1조 원으로 배터리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최대 양극재 공장 증설 관련 소식으로 포스코 케미칼, 또 통신주의 대표인 KT와 하나솔루션, CS 베어링 등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OCI와 롯데쇼핑, TL, 대상,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추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축 제품, 건설, 소프트웨어, 철강마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가 크게 낙폭을 높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종이와 목재, 해운사, 건강관리 기술 쪽과 문구류, 가정용품 관련주들도 급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최근에 우주산업에 대한 발전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국항공우주도 또 계속해서 누리호 관련 소식으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금일 나왔던 리포트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주목해보자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2022년 실적이 올해 성장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1분기 공장 가동률은 13공장 풀가동과 2공장은 정기보수 영향으로 약 40에서 5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가동률 1, 2, 3공장 풀 가동 목표를 가지고 10월부터는 4공장까지 부분 가동될 예정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전면 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올해 2조 121억 원, 영업이익은 6,578억 원으로 2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좋은 전망이 확인되고 있고요. 사공장 선수주 활동 및 바이오 J캠퍼스 증설 소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실적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유럽 소재 제약사와 1,540억 원 규모의 CMO 의향서 체결에 이어서 6월에는 노바티스와 1,005억 원 규모의 의향서 체결까지 공시가 되었었고요. 약 30개 제품에 대한 CMO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계약 체결 단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다수의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제2바이오캠퍼스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의 계약 체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의 대량 생산 라인과 멀티 모달리티 플랜트 및 신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또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신제품 출시 확대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외형 성장 확대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비즈 또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도 1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휴미라는 미국 특허 만료에 앞서서 바이오 시밀러 하드리마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휴미라는 최근에 최대 규모 시밀러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너사 오가노는 내년도 7월 미국 출시에 가능해 시밀러 중 두 번째로 출시 예정이며 고농도 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코멘트를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CMO 시장의 고성장 전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의 선수주 확대는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CMO 비중 25% 수준으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CMO 경쟁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사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담보되면서 최대 규모인 4공장 가동까지 선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외형 성장 확대로 지속적인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6개월을 보시고 110만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으로 한 개의 리포트를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대한항공입니다. 화물 견조 소식과 여객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재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금일 주가는 좋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다시 한번 하향했지만 바이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수 증가가 좀 하향된 리포트라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및 원화 약세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수송량은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1분기와 같은 화물 쪽에서의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제선 여객 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또 지분 인수는 해외 기업 결합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 의지를 표명하면서 인수 후에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의 신속한 통합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이후에 빠른 LCC 통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선 여객 공급은 충분한 수요의 회복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증편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정기선 노선 증편 및 운행 중단 노선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2024년도까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41,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까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3주 만에 기술주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는 서학 개미들도 확인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저평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주의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텍 풀 3배 ETF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로 구성된 마이크로섹터스 팡 이노베이션 3배 레버리지에도 투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의견으로 석유회사에 투자하는 마이크로섹터스 빅 오일 인덱스 3배 레버리지 ETN 쪽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학 개미들은 6월 8일부터 14일까지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에 가장 많은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쪽에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4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1,000억 달러대거나 그 미만대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등 동시다발적 악재로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테마주만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큰 중소형 테마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 탑5는 고려산업이 무려 216% 상승하고 있고요. 신송홀딩스 205%, 한신기계 135%, KG스틸 우선주가 115%, 삼천리가 7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락장에서 유독 사료와 식품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또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 금지 조치가 맞물리면서 곡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올 3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와 또 도시가스 관련주인 삼천리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주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현대사료가 739%, 한일사료가 408%로 올라가면서 코스닥 상장 종목 가운데 올해 상반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NHN그룹이 올 들어서만 420억 원이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까지 3년간 총 869억 원을 사들이면서 한 달 만에 300억 원을 추가 매입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과 함께 주주 서한을 통해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상승률 순위의 탑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사료는 2,95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다고 금일 공시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위성이라든지 비츠로테크가 내일 누리호 관련 소식으로 시장에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용 쪽에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레몬이 금일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또 무중 권리락 효과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레몬과 CS 베어링, 앞타머 사이언스, QSI, AP위성과 같은 기업들이 금일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는 폐암 진단키트 쪽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에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고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평가 유예 및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유해 대상 확정을 통해서 타머 사이언스의 진단 제품이
국내 최초로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시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조기 진단 키트로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세포 증식 및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7종의 생체 표지자 농도를 앞타머 기술로 측정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폐암 환자를 식별하는 다지표 체외 진단 제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고려 신용 정보가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식 부동산의 약세 속에 또 좋은 상승 업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가치주로서의 면모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10%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일 주요 공시를 또 준비해 보았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 쪽에서 약 4,633억 원이 늘어나면서 5,680억 원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롯데관광개발 자산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HJ중공업과 또 4월 14일까지 거래 정지는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BK탑스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계열사인 K잼의 김영식 보통주 800만 주를 출자했다고 공시를 하고 있고요. 목적은 K잼의 설비 투자비 자금 조달로 밝혀졌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스팍스글렌코 코리아가 법인 청산 이유로 자회사를 탈퇴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교보정보통신 금융상품인 랩 어카운트를 150억 원에 판매했다고 공시를 하였고요. 사모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는 HDC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선대 확보를 위해서 선박 2척 투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하였고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홍콩 법인 1,030억 원을 대여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미래 ING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스위프트 외환대외 결제 시스템 구축 구매 계약을 따냈다고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마이더스 AI가 주주총회에서 제이스랜컴퍼니와 소규모 합병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였고요. 동원개발 역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좋은 소식을 발표하였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히면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신한콘텍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인베니아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신영증권과 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고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유진투자증권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한 네오크레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옵티시스라든지 TLI, 현대 이즈웰, 서한이 주요 공시들을 발표하였는데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사채 종류는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 총액은 300억 원으로 시설 자금 200억 원과 운영자금 100억 원이라는 조달이 목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개발 및 향소제품의 글로벌 진출 협약을 맺었다면서 바이오 FDNC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외에 제너스셈은 한미 반도체 주식회사가 자사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8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오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PHC 같은 경우는 투자 재원 확보 및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 FMB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파워넷 역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시설 자금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서 넓혀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확인되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투자해볼 만한 뉴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욱 가속화될 성장으로 아직까지도 80만원대를 버티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00만원 이상대까지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